원래는 더 카리스마 있으신가요?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상무팀 포함해서 실업팀 총 5개 팀이 전부입니다. 온리 토종으로 구성된 우리 한솔 럭비단.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지연입니다. 넷플릭스의 최강 럭비 다들 보셨나요? 우리나라 7개 럭비팀이 결전을 벌이는 스포츠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솔직히 이렇게 럭비가 재밌을 줄 몰랐습니다. 네, 최강 럭비 보시면서 또 럭비가 어떤 스포츠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 럭비단과 함께 럭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럭비단을 맡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 럭비단에서 15번 풀백을 보고 있는 유희범입니다. 네, 두 분 다 최강 럭비 보셨을 텐데요. 특히 감독님은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방영된 영상 보니까 어떠셨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럭비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비인기 종목이라서 낯설 거예요. 이번 넷플릭스를 통해서 저희 선수들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가 됐고 이제 많은 분들이 럭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기 때문에 기분 좋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게임을 뛰지 않으셨는데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나오시던데요? 저 정도가 많이 편집이 되니까요. 원래는 더 카리스마 있으신가요?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욕이 카리스마군요. 럭비가 기본적으로 좀 거친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시합 때 좀 말이 세게 나갈 수도 있고 욕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저희 한전팀은 좀 젠틀한 팀이기 때문에 선수님은 아예 안 하시나요? 가끔 하긴 하는데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한전팀에서는 감독님만 욕한다고. 예, 그게 제 역할이에요. 감독님의 주 역할이 욕이군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원체 룰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를 하고 밖에서는 제가 욕을 하고 저희 팀의 박완용 코치가 저를 말리느냐고 매번 제일 바쁩니다. 그래도 욕을 하셨을 때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 확실합니다. 효과 확실하나요? 럭비 하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럭비와 미식축구 어떻게 다른가요? 저희도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럭비와 미식축구 뭐가 다르냐, 그게 그쵸. 그거 아니냐 하는데 럭비는 1823년도에 영국의 럭비 스쿨이라는 곳에서 풋볼 경기 중에 윌리엄 웨 앨리스라는 학생이 공을 들고 상대방 쪽으로 돌진하는 계기로 시작됐고요. 그 이후에 럭비와 사커라는 부분이 이제 구분이 돼서 그리고 럭비와 미식축구는 완전히 다른 종목입니다. 그러면 럭비가 미식축구보다 더 먼저 생긴 거군요. 한국에는 1923년도 일본인 학교에서 먼저 발생이 됐고요. 네. 그리고 1929년 조선럭비축구협회가 발생이 돼서 보성전문학교, 배제, 양정, 그리고 중앙고 럭비팀이 생겼고요. 그중에 보성전문학교만 21개인으로 구성된 팀이고 현재 고려대학교의 전신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전은 1986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네, 그럼 럭비와 미식축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큰 차이점은 패스가 있어요. 럭비는 앞으로 패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옆이나 뒤로만 할 수 있고요. 킥은 앞으로도 찰 수 있고요. 그래서 럭비는 볼을 가진 선수 앞쪽에 같은 팀 선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미식축구는 전진 패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되고요. 그리고 미식축구는 잘 아시는 터치다운이라는 익숙한 용어가 있는데 엔드존 안에 공을 들고 선수가 직접 들어가면 득점이 인정이 되지만 럭비는 꼭 트라이라고 해서 공을 땅에 지면에 꼭 찍어야 득점이 인정되는 경기입니다. 꼭 지면에? 네. 찍어야 되는군요. 득점 방식도 다르네요. 네, 다릅니다. 럭비는 꼭 바닥에 공을 터치해야 득점이 인정됩니다. 또 이외에도 또 럭비가 또 인원도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럭비는 원래 기본적인 거는 15인제가 유래가 됐고요. 거기서 파생된 게 7인제도 있습니다. 근데 미식축구는 11명이 하는 경기고요. 경기 시간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요. 미식축구는 헬멧하고 기타 보호대, 마우스가드가 다 착용을 하는데 럭비는 성인부에서는 모든 복장이 자율 착용입니다. 그럼 다치지 않나요? 고등학교 선수들까지는 안전상으로 헤드기어하고 마우스피스는 의무 착용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율 착용이고 아무래도 이를 악물고 머리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마우스피스도 의무 착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뭐 많은 선수들이 은퇴하고 나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치아 파절이 나와요. 치아 파절. 네, 저 같은 경우도 어금니는 다 가짜로 보시면 됩니다. 어머나. 갑자기 비밀을 공개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룰도 굉장히 거칠어서 뭐 피도 많이 나고 상체로도 태클도 많이 들어가고 밟기도 많이 밟고 당하고. 그래서 뭐 지금도 럭비는 머리와 네. 머리가 부딪히면은 경고 없이 봐도 레드 카드가 나갑니다. 뭐 예고편에도 살짝 나오긴 했었는데 선수들이 뭐 피를 조금 보인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보이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랬었거든요. 거의 선수들이 좀 걱정은 되네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서들 하는 거죠. 네, 럭비의 정신, 이 마음가짐이 굉장히 멋지던데요. 네, 이제 럭비의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포올, 올포원이라는 이제 정신인데,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싸운다는 뜻입니다. 자기 희생과 동료를 향한 믿음으로 플레이를 하는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합이 끝나면 노사이드라고 우리 팀과 상대팀 관계없이 이제 경의를 표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오. 럭비는 굉장히 거칠고 폭력적으로 보이지만 영국에서 시작된 럭비는 신사의 스포츠고 엘리트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희생, 봉사, 협동, 감투 이거를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끝나고 또 경의를 표하는 그런 정신까지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뭐 신사의 스포츠가 많네요. 네, 그리고 또 지난번 도쿄올림픽 때는 또 한국 럭비가 최초로 올림픽 진출에 성공했다고 또 박수를 받았었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럭비가 15인제와 7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올림픽은 또 7인제더라고요.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럭비는 7인제하고 15인제가 있지만 15인제가 먼저 생겼고 그 이후에 파생된 게 7인제 대회거든요. 근데 네. 15인제 대회는 국제 경기 같은 경우에 전후반 40분씩이고 7인제 같은 경우는 7분씩이거든요. 그 15인제는 한 게임을 끝나고 나면 모든 체력이 소모가 되고 그쵸. 그리고 다시 휴식 기간이 일정 기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선부터 결승까지 치르려면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월드컵, 올림픽이나 그런 기간에는 충분하게 그 기간에 포함이 될 수가 없어서 15인제는 빠지고 7인제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도 하계 일본 올림픽에서부터 7인제 럭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요. 네. 7인제가 굉장히 스피드를 강조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고 보시는 분들이 지루하지 않은 이벤트성 경기로도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럭비 선수들 포지션은 이제 크게 허드와 백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허드는 스크럼이나 라인아웃 등을 통해서 이제 최전방에서 공을 쟁취하는 이제 포지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백스는 이제 상대의 방어 라인을 전진으로 돌파를 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팀의 트라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돌파하는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좀 힘 좋은 선수가 많이 있고요. 백스는 이제 좀 빠르고 이제 좀 센스 좋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많이 포진해 있고요. 네. 이제 다른 스포츠와는 럭비가 좀 다른 게 이제 포지션별로 번호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이제 허드 번호이고 9번부터 15번까지는 이제 백스 선수들의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7인제는 1번부터 3번이 포워드, 그다음에 4번부터 7번이 이제 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지션은 이제 프롭, 후커, 센터, 윙 이렇게 포지션이 있습니다. 네, 포지션에 따라서 또 등번호가 정해져 있다는 게 좀 럭비의 굉장히 특이한 점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경기를 볼 때 선수들 등번호를 보면 파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럭비를 조금 보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은 그 선수가 달고 있는 등번호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선수님이 15번. 그러니까 유희범 선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또 럭비는 공을 땅에 꼭 터치를 해야 득점이 인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독님, 그 득점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득점에는 트라이, 컨버전, 페널티, 드롭킥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공을 상대 골라인 넘어 터치하는 게 트라이. 트라이의 경우는 5점을 주고요. 그리고 트라이 한 이후에 컨버전 킥을
기회를 주는데 공을 발로 차서 골대 가운데를 넘기게 되면 플러스 2점이 주어집니다. 트라이와 컨버전킥 합쳐서 7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경기 중에 반칙이 일어났을 경우 골라인에서 가까우면 페널티킥으로 득점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는 플러스 3점이 됩니다. 그리고 드롭킥은 플레이 중에 공을 한번 땅에 떨구고 발로 차서 골대를 넘기면은 드롭킥 득점도 3점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럭비 경기를 보다 보면 이 선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어깨 동무에서 서로를 막 밀어내는 것도. 네, 이제 어깨 위로 들어 올리는 건 저희 라인아웃이라고 합니다. 네. 공이 터치라인을 벗어났을 때 공격팀이 공을 안으로 던지면서 이제 그걸 잡기 위해 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근데 요거 라인아웃 할 때 혹시 올라가시는 분들 안 무서우신지 전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초보자들은 이제 무서울 법한데 이제 자주 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뭐 한다 하더라고요. 아,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네, 올라가서 밥도 이제 먹고 공도 받고 네, 묘기도 낮잠도 부리고 자고, 낮잠도 네, 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역시 한전 럭비단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수님 스크럼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서로 어깨를 부딪히면서 하는 걸 이제 스크럼이라고 하는데 이제 반칙이나 볼 아웃 때 하는 경기 방식입니다. 이제 서로 공을 두고 싸우면 포워드가 발로 공을 가지고 와서 이제 하는 걸 스크럼이라고 하고 그 외에도 라크나 몰이라고 이제 공을 뺏기 위한 이제 플레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강 럭비 프로그램도 그렇고 럭비 경기도 보고 하면 굉장히 단단하게 뭔가 엮여 있는데 선수분들이 스크럼을 짜실 때 근데 뭐 어떤 걸 하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스크럼을 짜면은 15인제 같은 경우에 8대 8로 붙거든요. 네. 근데 그 8명의 그 움직임을 보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바쁘게들 움직입니다. 아, 어떻게 움직임이 바꿔봐요?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네. 이 안에서는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발처럼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손발을 모두 이렇게. 네, 밀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쟁이 굉장히 심한 포지션이죠. 저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스크럼을 짰을 때 이제 처음에 셋이라는 신호가 울리면 갑자기 꿍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꿍 하는 소리가 넷플릭스에서 넣은 효과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정도로 큰 소음이 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실제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보통 1번부터 8번에 있는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 체중이 평균적으로 100kg 정도 그 이상 나가거든요. 네. 그 800, 800이 부딪히면은 충분히 그 이상의 소리도 납니다. 와, 여러분 이게 실제 소리였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럭비에 대해서 또 몰랐을 때는 이렇게 경기를 봐도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좀 더 즐기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축구나 야구도 룰을 알게 되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죠. 럭비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제 주변에 보면 야구나 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해외 축구까지 심지어는 정말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럭비도 이제 잘하는 국가나 팀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종주국인 잉글랜드가 있고요. 뭐 4강 정도는 남아공, 아일랜드, 뉴질랜드, 프랑스 정도 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뉴질랜드가 독보적이었는데 네. 세계적인 수준도 많이 올라왔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가장 최강이고요. 일본이 세계 랭킹 13위 정도 됩니다. 럭비가 있는 나라들은 전부 럭비 리그가 활성화돼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정도의 선수가 등록이 돼 있고 팀은 3,000개 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는 뭐 1,000명 미만의 선수가 있고 뭐 일본과는 거의 100배 차이가 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프로팀은 없고 상무팀 포함해서 실업팀 총 5개 팀이 전부입니다. 대학부는 한 10개 팀 정도가 있는데 그것도 1부, 2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최강 럭비에 나오는 5개 팀이 그 5개 팀인가요, 선수님? 네, 맞습니다. 그중 이제 한 팀은 국군 체육부대 팀이고요. 이제 상무라고 하는 팀이고 네네네. 이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와, 이 정도로 저는 적은 줄은 몰랐어요. 이번 최강 럭비에서 우리나라 잘하는 팀들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감독님, 그 한전 럭비단의 팀 구성이 다른 팀과의 또 차별점이 있다면서요? 한전은 국내 토종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른 팀들은 외국 용병들을 쓰고 있습니다.
상무는 당연히 안 되겠죠. 아, 당연히 안 되죠.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럭비도 축구나 배구처럼 용병을 운용할 수 있나 보네요. 네, 이제 최강 럭비에서 이제 그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알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온리 토종으로 구성된 우리 한전 럭비단. 네. 좋습니다. 제가 추가로 또 최강 럭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니, 저희 선수들이 막 뛰면서 막 번개 저기 가 막 번개 계속 이 번개라는 호칭이 있던데 이건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원래 과거부터 계속 사용해왔던 단어인데요. 아, 네. 네, 저희 회사 이미지도 있고 저희 팀 이미지도 있고 해서 빠른 행동 같은 걸 좀 추구하는 거라서 강하고 빠르다는 걸 때문에 번개팀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새기고 있었습니다. 오, 그럼 번개처럼 빨리빨리 네, 행동해라. 강하고. 이야, 멋있는데요. 어떠셨나요? 생소했던 럭비에 대해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셨을까요? 앞으로도 한국 럭비 그리고 한전의 럭비단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진짜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캡코 화이팅! 한국 럭비도 화이팅입니다. 와!